우리가 아는 진짜 올림피아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선수들이 아직도 사이트 인젝을 해요. 데렉만 스포츠도 그렇고. 사이트 인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특정 부위에 주사하는 거예요. 바이오몬이라고 있어요. 이지클렌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이자에서 하버젝트라고 가장 강력했던 게 노로틸이라고 있어요. 단종돼서 더 이상 구애할 수 없었을 때 올림피아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고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훔쳤다.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상해에서 오늘 1일차 촬영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피디님이랑 맥주 한잔 하다가 찍을 거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피디님이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텐츠 하면서 그런 제가 발언을 했었어요. 옛날 선수들이 몬스터라는 게 뭐냐면 사이트 인젝에서 부위에 주사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되게 경솔한 발언 중 하나인데 과거 선수와 현재 선수의 차이가 나는 거는 사이트 인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수들도 사이트 인젝을 해요. 사이트 인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특정 부위에 주사하는 거예요. 뭐 이두나 광배나 가슴 스테로이드 오일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선수가 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선수가 쓰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신톨이나 보형물처럼 넣어서 정말 근육의 모양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효과가 즉각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사실은 뭐였냐면 옛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 인젝을 조금 덜 활용했던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게 한 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디빌더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쓰는 스테로이드는 99%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거였어요. 오일이 오염되거나 세포 내독성이 있거나 몸을 수분차는 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 인젝을 하면서도 굉장히 드라이한 컨디션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정말 세심하게 들어가면 지금 보디빌더들이 다이어트를 덜 하고 나온다, 너무 촉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린 게 과거와 현재의 사진의 기술이 너무 달라요. 사진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몸의 표현이 사실 그대로 아니라고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보정해서 사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사진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스테로이드를 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드코어 보디빌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미친 화학자라는 소리를 듣는 폴 바르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나바랑 IFBB에 있었던 선수인데 선수들이 사이트 인젝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나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얘기했었어요. 일단 선수들이 국소주사, 특정 부위에 주사하는 거는 시작된 계기가 처음에는 원래 엉덩이만 맞았대요. 근데 엉덩이만 맞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육이 섬유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염증이 너무 생겨서 고름이 차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막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깨에 놓기 시작하고 어깨 다음으로 허벅지로 왔대요. 윈스토롤은 사실 원래 오일용이 아니라 워터 인젝이라고 하고 물에 용해한 건데 엄청 붓거든요. 워터 인젝이 사실. 그런 윈스토롤 인젝을 종아리와 삼두에 했었을 때 땡땡하게 붓고 커지는 거를 느끼고 나서 종아리와 삼두에 워터 인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염증이 심하고 너무 아프고 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서스타논이나 이런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를 종아리, 삼두, 이두 이런 데 조금씩 넣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일량이 너무 많다 보면 굉장히 주사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서스타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사 놓기가 힘드니까 가장 선호했던 게 바이오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라고 해서 이제 1ml에 보통은 100mg의 테스토스테론이 농축돼 있어요. 근데 바이오호르몬 같은 경우는 1ml에 50mg만 농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이 굉장히 연하고 넣었을 때도 너무 묵직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딱 적당히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바이오호르몬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두나 엄청나게 많이 주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클렌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모르는 양인데 프로호르몬이에요. 이제 포밀 디에놀론이라는 성분인데 약간 디볼과 비슷한 성격인데 디볼은 먹는 그 자체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사로 전구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그런 용도인 거죠. 바디 포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머슬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었던 빌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 잡지에서 다 언급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되는데 그 미스터 올림피아도 했던 모모 베나지자라는 엄청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그 이지클렌 같은 경우가 주사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모모 베나지자가 엄청 많이 사용하고 그게 퍼지게 되면서 그 당시 80년도 보디빌더들이 90년도까지 선호하는 약이 이제 이지클렌이었어요. 단점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픈데 아픈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제약사에서 리도카인이라는 걸 넣어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걸 넣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활용하기가 훨씬 좋아진 거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특정 부위에 뭐 1mm, 2mm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막 근육의 모양이 크게 바뀐다거나 보형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지클렌 같은 경우는 안에서 약간 부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합 몇 시간 전까지도 썼었어요. 타이밍 싸움이었던 게 근육의 디테일과 강도와 질감, 외부에서 보여주는 데피니션은 유지되면서 약간 좀 볼록하게 좀 더 튀어나오는 게 유지됐다고 하더라고요. 00년대 딱 전쯤에 단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잡지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단종돼서 더 이상 구애할 수 없었을 때 올림피아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고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훔쳤다라는 썰이 실제로 있었을 정도였었어요. 시합 전에 수시간 전까지 썼던 약물로 굉장히 90년대에 유명했던 약물입니다. 그 다음은 썼던 게 화이자에서 카버젝트라고 지금도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돼요. 일반적인 비아그라 이런 거와 차원이 다른 음경 해면체에 그냥 주사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해열 진통제나 근육통 완화할 때도 이게 많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기부전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음경에 맞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솟아오르는. 근데 이거를 보디빌더들이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지클렌 대안으로 이거를 근육에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최악의 가장 강력했던 게 노로틸이라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만약에 뭐 사고나 무슨 문제로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장기가 작기 때문에 배를 연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기가 작으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노로틸을 맞으면 인위적으로 장기를 부풀려가지고 수술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한 약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일부 나라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허용하지도 않은 약인데 부푸는 정도가 선수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지클린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강했다고 해요. 노로틸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뭐 흥미로운 얘기여서 뭐 이렇게 가볍게 설명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제약회사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거의 출시 안 하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요즘 선수들이 아직도 사이트 인젝을 해요. 우리가 아는 진짜 올림피아 선수들 있잖아요. 데렉 런스포드도 그렇고, 많이 넣으면 5mm까지도 넣기는 하지만 근육이 크면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해서 1mm씩 매일 같이 자기의 약점 부위나 좀 더 키우고 싶거나 하는 부위에 조금씩 주사하는 게 아직도 형태예요. 즉각적으로 보형물 같은 효과는 없지만 이게 위험한 게 수분이 찰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다치다고 느끼면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기전 안에서 피하 수분 보형을 늘린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선수들이 성장 호르몬 인슐린 원인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각적인 보형물 효과는 아니지만 그 특정 부위의 사이즈를 늘리는데 좋다고 여겨지고 있냐면요, 기전에 대한 약간 좀 근거하는 이론이 있어요. 특정 부위에 오일을 주사하면 근막이 팽창해요. 이게 사실상 기계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예요.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근육에 오일이 들어가면서 근막이 팽창하고 기계적 긴장이 늘어난 상태가 되면 사실은 IGF-1 수치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특정 부위의 근비대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몸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주사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몸이 다 갖춰져 있고 다 만들어 본 사람이 자기가 조금 약한 부위, 대칭을 맞춰야 되거나 좀 더 솟아오르가 하는 부위에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무것도 몸 없으면서 바로 그렇게 주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법이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이게 막 보형물처럼 막 이두에 주사한다 해서 이두가 커지고 막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거 말씀드렸다고 해서 막 특정 부위에 막 주사하려고 하시거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 인젝 국소 부위 주사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면 제대로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 편집되는 부분도 엄청 많아요. 더 글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니까 그런 글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